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막심 드 윈터. 그는 몬테카를로 여행 중 우연히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여인은 반 호퍼 부인의 고용된 말동무인데요. 같은 호텔에 머무는 둘은 우연히 로비에서 마주친 것을 계기로 함께 식사를 하고 피크닉을 하는 등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둘은 자연스럽게 사랑에 빠지게 되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내던 나날이 계속되던 중 호퍼 부인의 딸이 결혼을 하게 되며 급히 호텔을 떠나게 됩니다. 차가 출발하기 직전 그녀는 막심에게 마지막으로 인사를 하기 위해 호텔로 다시 향합니다. 그녀가 떠난다는 이야기를 듣자 막심은 청혼을 하죠. 그리고 반 호퍼 부인에게 그녀와의 결혼 사실을 알립니다. 근처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막심의 저택인 맨덜리에 도착합니다. 아름답지만 음산하고 기묘한 분위기를 풍기는 곳, 맨덜리. 오랜만에 돌아온 막심을 맞이하러 모든 하인들이 나와 있었죠. 맨덜리의 집사, 댄버스 부인까지도요. 댄버스 부인은 그녀에게 친절했지만 시종일관 무표정을 유지했습니다. 사랑하는 막심과 행복한 삶을 꿈꾸던 그녀는 점점 위축되어 가죠. 미세스 드 윈터가 된 그녀는 분위기를 전환하기 위해 가면 무도회를 열기로 합니다. 어떤 드레스를 입을지 고민하며 의상 스케치를 하던 도중 이를 확인한 댄버스 부인이 그녀에게 드레스를 하나 추천하는데요. 막심이 좋아한다던 가문의 초상화 속 드레스를 똑같이 제작해 그녀는 무도회장에 나타납니다. 하지만 막심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뭘 입든 좋으니 갈아입고 오라고 그녀에게 소리칩니다. 드레스룸으로 돌아가던 중 그녀는 댄버스 부인과 마주치고 그 드레스가 막심의 예전 부인 레베카가 입었던 옷이며 댄버스가 일부러 그 옷을 권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왜 자신을 이렇게 싫어하냐며 우는 그녀에게 댄버스 부인은 차라리 맨덜리를 떠나라고 이야기하죠. 그녀는 어떻게 해도 레베카 같은 안주인이 될 수 없다며 말이에요. 댄버스의 이야기에 멍해져가는 그녀의 표정. 그 순간 바깥에서 요란한 소리가 들려오고 무도회장은 아수라장이 되는데요. 그녀를 죽이려는 시도를 실패한 댄버스 부인, 막심을 쫓아 밖으로 나간 그녀. 과연 둘의 대립은 어떤 결말로 이어질까요? 뮤지컬의 원작인 소설은 1938년 만들어진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대표적인 여성 작가 데프니 듀 모리에의 작품으로 지난 70년간 단 한 번도 절판된 적 없는 베스트셀러죠. 소설 발간 2년 후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요. 영화 역시 동명 작품으로 서스펜스의 대가로 불리는 히치콕 감독이 제작을 맡았습니다. 첫 개봉 이후 70만 달러의 수익을 남기며 흥행에 성공하기도 했죠. 언론의 극찬뿐만 아니라 아카데미 작품상을 수상하며 예술적인 완성도도 인정받았습니다. 히치콕은 평생 53편의 영화를 남겼는데요. 레베카는 이후 그의 작품에 중요한 영향을 끼쳤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영화와 소설의 영감을 받은 미하엘 쿤체는 이를 뮤지컬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는데요. 2년에 걸쳐 방대한 원작 소설을 압축하고 모든 등장인물을 재구성해 입체감과 긴장감을 더한 스토리를 완성했습니다. 그 후 실베스터 르베이와 2년간의 작업을 거쳐 풍부한 중저음과 중독성이 강한 선율로 심리적 깊이를 담은 뮤지컬 넘버를 작곡했습니다. 이후 2006년 오스트리아 비엔나에서 첫 공연을 올렸죠. 그렇게 뮤지컬 레베카는 공개되자마자 관객과 언론의 폭발적 반응을 받았습니다. 비엔나에서 3년간의 장기 흥행을 기록하며 일본, 러시아, 헝가리, 스위스 등 10개국에서 공연됐고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리며 130만 명이 관람한 유럽 뮤지컬로 자리 잡았죠. 레베카는 우리나라에서도 2013년 초연된 이후 5번이나 재공연되며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럽 뮤지컬이 하나의 장르로서 자리 잡기 시작한 건 2010년부터인데요. 사실 그 전에 우리나라에서는 브로드웨이나 웨스트엔드 등 미국과 영국에서 만들어진 뮤지컬들이 주로 공연되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 들며 모차르트가 흥행에 성공하면서 유럽 뮤지컬은 본격적으로 한국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물론 이전에도 유럽 뮤지컬은 한국에서 공연되곤 했는데요. 노틀담 드 파리, 로미오 앤 줄리엣, 돈 주앙 등이 그런 작품이죠. 하지만 노틀담 드 파리 외엔 흥행작이 생기지 않은 탓에 유럽 뮤지컬의 인기는 사그라드는 듯 했습니다. 그러던 와중 공연된 모차르트는 한국 관객들의 관심을 사로잡습니다. 정작 유럽 대륙에서는 큰 반향을 일으키지 못했던 작품이었죠. 해외로 많이 팔리지도 않았던 작품이 한국에서 흥행한 것은 이슈였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관객을 사로잡은 유럽 뮤지컬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유럽은 오페라와 발레의 나라로 클래식의 바탕이 두텁습니다. 미국의 브로드웨이와 영국의 웨스트엔드에서 뮤지컬의 문법을 구축해 나간 것은 맞지만 유럽에는 음악극이라는 오래된 역사가 있었죠.
때문에 유럽 뮤지컬은 트렌디하고 발빠르게 대중의 입맛은 못 맞춘다 해도 클래식으로 만들어진 기본기가 탄탄한 특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자주 공연되는 유럽 뮤지컬인 엘리자벳, 모차르트와 어깨를 나란히 하는 뮤지컬 레베카 역시 유럽 작품인데요. 유럽 뮤지컬은 웨스트엔드나 브로드웨이 작품들과 달리 작품의 변형이 쉬운 특징이 있습니다. 영미권 작품들은 해외 각국으로 팔려나가며 작품의 퀄리티를 유지하기 위해 추가적인 수정이 어려웠지만 유럽 뮤지컬은 영미권 뮤지컬만큼 해외에서 공연된 적이 없기에 라이센스로 공연을 올리는 나라를 더 배려해주며 변화의 여지를 많이 둘 수 있게 했죠. 때문에 극장 특성에 맞게 무대 장치를 변형하거나 공연되는 나라의 정서에 맞게 이야기를 수정하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레베카는 특히 무대 변화에 더욱 적극적이었습니다. 오리지널 오스트리아 공연은 사실상 전용관에서 장기 공연 중인데요. 맨덜리 저택을 형상화한 대형 구조물 세트가 무대 중앙에 버티고 있어 안정감을 주는 모습을 띱니다. 하지만 공연 기간이 짧은 한국은 무거운 무대 장치를 활용할 수 없었고 심플하면서도 작품의 음침한 기운을 선사하기 위해 네모난 액자형 무대를 기본 틀로 사용했습니다. 갇혀있다는 느낌을 주는 덕분에 레베카 한국 공연을 본 비엔나 극장협회 관계자들은 한국 무대를 가지고 유럽 투어에 나서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기도 했죠. 무대 디자인뿐만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원작자들을 감동시키며 한국의 레베카는 스테디셀러 뮤지컬로 자리 잡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에는 원작 소설의 탄탄한 스토리와 영화의 연출, 뮤지컬의 음악이 뒷받침됐지만요. 소설, 영화의 성공 이후 우리나라에서 뮤지컬로도 성공하게 된 레베카. 작품의 매혹적인 스토리라인은 장르와 상관없이 관객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오랜 기간 사랑받아 왔습니다. 앞으로 레베카는 또 어떤 모습으로 우리 앞에 나타날까요? 지금까지 뮤지컬 레베카 큐레이션이었습니다.